Oh man. Oh God. That tastes awful. It's not that bad. So bad. 김치, 젓갈, 된장, 막걸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식품이자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한 번 이상 먹는 식품들이죠. 이 모든 식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이란 무엇일까요? 식품 속 미생물의 작용으로 식품의 성분이 분해되거나 새롭게 합성되어서 독특한 풍미를 느끼게 하며 영양가와 저장성이 높아진 식품을 통틀어서 칭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웰빙 식단이 유행하면서 발효식품도 함께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대표적인 한국의 발효식품은 아시다시피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히는 식품이고, 최근에는 김치의 코로나19 면역력에 대해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페리에대 명예교수가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 부스케 교수와 연구팀이 1년 동안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한국과 동아시아, 사하라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김치와 같은 발효채소 또는 다양한 향신료를 많이 섭취한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또한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학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도 한국의 대표 음식이었던 김치는 더 유명해졌는데요. 김치의 맛에 푹 빠진 해외 스타들도 많고, 외국의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김치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김치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출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미국, 대만 등에 약 1억 6천만 달러, 하나로 2,050억 원어치를 수출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김치 무역 수지도 12년 만에 약 1,900만 달러, 한화 2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왜냐하면 김치를 사서 먹는 걸로도 모자라서 직접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김치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류 행사나 한국 박람회 등에서는 완제품 김치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김치 만들기 체험 등을 제공하면서 효과적인 김치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나또 같은 경우 종종 한국의 발효식품과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식품으로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청국장은 발효가 완료된 후 소금, 생강, 마늘 등으로 간을 해서 보관하고 주로 찌개를 끓여서 먹는데, 나또는 발효가 완료된 식품을 휘저어 그대로 밥에 얹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간을 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들은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발효식품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나또는 낯선 식품으로 분류되고는 하죠. 그러니 아시아가 아닌 서양에서는 더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양의 한 방송에서 나또를 먹는 외국인들의 생생한 반응과 표정이 포착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장수와 건강에 음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는 방송이고, 그 사례로 일본의 발효식품인 나또를 소개했는데요. 외국인 MC들은 나또를 직접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먹자마자 터져 나오는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한 패널은 입에 나또를 넣자마자 표정이 구겨지며 다시 펴질 줄을 모르는데요. 할 말을 잃었는지 리액션 없이 찡그린 표정만 보여줍니다. 4명 중 여성 MC는 한 입 먹어본 뒤로 연신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다른 패널들도 비슷했는데요. 나또를 먹은 뒤에 계속해서 휴지로 입을 닦으며 웃기만 합니다.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방송인지라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해당 방송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MC들의 반응을 이해해
나도 이걸 처음 먹었을 때 정말 너무 이상한 맛이라고 생각했어.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식감도 이상하고 도통 적응이 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발효식품들은 적당한 조미료를 첨가해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음식마다 각각의 풍미를 깊게 만들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치와 같이 이미 유명한 음식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국의 전통주의자 발효주인 막걸리 또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러한 한국만의 발효식품과 제조법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의 음식에 한국의 발효식품 레시피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나또를 열심히 홍보하던 일본 또한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은 죽순과 아스파라거스가 지역 특산물인데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한국 발효식 전문가를 초빙했고 한국의 김치 레시피에 도움을 받아 관광상품을 개발했다고 하죠. 항상 우리나라를 폄하하던 일본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발효식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발효식품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바로 한국식 발효식품의 성공적인 현지화이자 한국식 발효법의 우수성과 뛰어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2인자 쌀 누룩 장인은 한국 발효식품을 해외에서도 누구나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쌀 누룩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누룩은 발효식품의 핵심이지만 국내에서는 누룩이 독립된 산업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생소한 쌀 누룩 사용을 좀 더 활성화하여 여러 발효식품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 메주는 여러 균이 함께 발효되면서 된장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쌀 누룩과 전통 메주를 1:1 비율로 섞어 발효시키면 된장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맛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얼마 전부터 국내에서 쌀 누룩을 사용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쌀 누룩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 식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여러 기업에서 투자하여 쌀 누룩을 이용한 한국 발효식품을 성공적으로 세계화시켰으면 합니다. 김명성 식초장인은 한국 발효식품의 뛰어남을 알리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발효식품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우리 발효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오미자, 딸기, 감, 대추 등 각 지역의 특산품으로 소스와 샐러드 드레싱, 천연 식초 음료 등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의 말대로 해외에서는 소스류를 정말 많이 소비하는데 한국식 발효 레시피를 적용한 소스를 개발해 수출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발효식품이야말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에 알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치나 된장, 막걸리 등의 발효식품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부터 먹어온 전통식품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발효식품을 알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통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또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맛이란 건 국적과 언어를 초월하니까요.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에 집중하는 지금, 우리의 발효식품과 전통적인 맛을 통해 한국 고유의 것을 널리 알리고 지키고 대중화시켰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